두 번째로 볼 거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과 개인의 이탈입니다. 이걸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동향 차트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0784 번호입니다. 0784 화면. 기간은 어떤 때로 보느냐? 2015년 아니 2017년 아니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5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5월 달부터 보실 건데 우리가 볼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위쪽에 있는 개인, 외국인, 기관만 봐주시면 돼요. 빨간색은 순매수, 파란색은 순매도입니다. 순매수와 순매도 뜻 아시죠? 순매수는 계속 매수량이 쌓이고 있다. 이미 많이 매수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순매도는 계속 팔고 있는 상태다. 당연히 순매수가 좋은 쪽이고 순매도가 나쁜 쪽인데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개인이 매수하는 거는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 거는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보도록 하죠.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죠. 그렇다면은 5월 달에는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코스피를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코스피 200 종목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선물 지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은 1월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2019년도의 수급 흐름입니다. 개인은 계속 손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은 5조 원을 담아뒀다라는 겁니다. 단위가 억 원이고 5조 6,738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은 어떻게 했다? 기관은 3조 5천억 원 가량을 매도한 상태고요. 현재 19년도에 외국인은 매수 중이고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개인은 여전히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5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1조 7천억 원 매도 중이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특이해요. 개인은 여전히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도하고, 이거는 현물, 선물.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기관은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반대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 포지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자, 이거는 시소를 뜻합니다. 시소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있어요. 개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은 여기 가운데에서 그냥 얘네가 움직이는 거에 흔들릴 뿐인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그냥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냥 치우쳐진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기관은 팔아요. 왜? 기관이 내놓는 물량을 외국인이 사니까 이렇게 반대 포지션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기관이 그 물량을 사줘요. 그러면은 서로 이익을 보전해주고 서로의 손실을 커버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셨으면 1번. 이 말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기관의 수익 실현을 보장해 준 거고,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로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 것을 다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다? 외국인이 현물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현물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날 시장 반등의 시그널은 무엇이다? 무엇이긴요. 간단하죠. 자,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 중이고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이 끝나고서 이게 매수로 전환되면은 순매수로 전환되면은 반등한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의 기준인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무엇이냐? 바로 선물이에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온갖 유가증권 상장 종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합쳐서 지수를 움직이고 있지만 선물은 한국의 대기업 200개만 모아서 해놓은 거란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잡주에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가능성보다 당연히 삼성전자 또는 대기업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외국인이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선물이고 선물 지수고 그런 선물 지수를 매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미 매수해 놓은 현물에 대해서 현물의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미 현물을 매수해 놨고 선물은 여기에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이 정도인데 0입니다. 여기가 기준. 기준인데 현물을 수익으로 내기 위해서는 차익 실현했던 선물을 다시 사서 기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등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쉽게 보는 거는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해주면은 반등이 시작된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거는 당연히 기관이겠죠. 기관은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은 선물에서 버텨주고 있고 현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매도도 있고 대차거래도 있겠죠. 일반적인 주식 매도도 있고 공매도와 대차를 통해서 매도세를 더 무겁게 가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특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건데 이 구조는 당연히 바뀔 리가 없고 왜? 주식시장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외국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개인은 그냥 편승하는 거니까 절대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돈 버는 쪽으로 따라가 줘야겠죠. 기관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매수한다면은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공매도 했던 물량을 갚기 위해서 환매를 하기 위해서 산다면은 지수는 상승하겠죠. 여기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던 선물을 유지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가져가게끔 넘겨준다면은 지수는 상승합니다. 기관이 투자 규모가 이렇게 크게 있긴 한데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현물로, 일정 부분은 선물로 하는데 현물을 사기 위해서는 선물을 매도해서 넘겨야 되고 다시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현물을 매도해서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거는 공매도로 채우는 거고요. 대차 거래로 채우는 건데 쉽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는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하면은 현물을 매수하면은 코스닥과 코스피 현물을 매수하면은 지수 상승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는 거.
두 번째는 바로 기관이 현물 매수에 나서면은 시장 반등은 완벽해집니다. 요거를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하고, 그리고 기관이 현물 순매수를 해주면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개인이 할 거는 없어요. 개인이 거둘 건 없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은 개인도 매수를 하긴 하는데 매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현금으로만 시장에 참여하면 상관없는데, 빚을 내서 참여하니까, 신용을 내서 참여하니까, 신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아, 얘네 건방지네, 감히 따라붙어 하면서 얘네를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준다? 단발적인 쇼크를 준다라는 거예요. 단발적인 쇼크를 주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매도 상태예요.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5월 거를 보시게 되면은, 4월부터 볼게요. 4월부터 보시게 되면은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4월부터 5월이고, 그리고 5월로 볼게요. 5월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따라 붙었어요. 우리가 또 볼 거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 화면에 보이셔야 되는데, 요 초록색 선, 신용잔고. 요겁니다, 요거. 지수는 하락하는데,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데, 신용은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느냐? 개인들도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장이 반등할 것 같은 지점에서 부족한 현금을 신용을 써서 빚을 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 9일까지는 이자가 낮아요. 근데 9일에서 15일로 넘어가게 되고 15일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미수는 3일을 못 넘기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미수와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 횡보 구간 또는 쇼크를 줘서 손절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기간뿐만 아니라 한도도 있습니다. 신용은 일정 담보 비율이 있는데, 담보 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은 자동 청산됩니다. 이거를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이 반대 매매를 유도하고서 반등시키는 게 바로 양날한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거죠. 요거를 아셔야 돼요. 물론 신용을 안 쓰신 분들은 이 반대 매매 개념을 잘 모르실 거고 체감도 못 해보셨을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감이 왔다, 아 공감이 된다 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시고. 요거예요, 요거. 시장이 요 위치에서 반등할 것 같으니까 신용을 써서 따라 붙은 거예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운전하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인데 뒤에서 승객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중국인 기사는 승객이 뭐라고 하면은 핸들 꺾어서 다리 아래로 뛰어듭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사례긴 한데, 얼마 전에 보셨죠? 중국 다리 대교를 횡단하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강으로 추락해버린 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도요. 시장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치, 요런 이치에 도달시키면서 반대 매매도 만들어내고 유도해내고, 그리고 공포심리도 키우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개인들을 다 털어낸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요. 굉장히 악랄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수든 종목이든
지수순 종목이든 개인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뭐 전저점 수준에서 반등한다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아는데 이거를 이제 변칙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변칙적인 패턴으로. 진짜 반등할 거면은 전저점 딱 닿는 위치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고전식이에요. 고전 방식이라서 안 쓰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전저점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시키거나 또는 전저점 수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반등 지점을 이탈시킨 이후에 반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후자에서는 분명히 손절이 나올 것이고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손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안 주고 반등한다. 그러면은 이 반등에 따라가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따돌리기 위해서 재차 충격을 주면서 이 전저점, 기준으로 보일 수 있는 전저점에 닿고서 다시 한번 추락시키고서 반등시킨다라는 거예요. 최악일 경우에는 이 전저점 수준을 다시 이탈시키면서 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 예시를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기준선에서 전저점 기준에서 안 닿고 가거나 요게 1번, 두 번째는 완전히 이탈시킨 후에 빠르게 가거나 2번, 세 번째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주고서 가는 것. 3번인데 3번은 가장 무난한 것이고 1번이 제일 무섭고 2번은 차라리 낫다. 아싸리 시원하게 하락시켜주고서 시원하게 조정을 주면서 털어낼 거 다 털어내고 반대 매매 다 시켜놓고 가볍게 출발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행군하신 분들, 등산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등짐이 무거우면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무거워요.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속도도 둔화돼요. 하지만 짐을 내려놓게 되면은 올라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개인들이 예상치 못할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올 건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위치 안 닿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닿을 수 있다는 거죠. 확률상으로는 닿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 닿고 갈 가능성보다 이탈시키고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악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2000포인트인데 겁내지 말고 신용 쓰지 말고 2000포인트에 수렴하거나 20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매수하자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반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특히나 환율, 그리고 보조지표. 보조지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개인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이 굉장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5월에 과도하게 따라붙은 감이 심하기 때문에 현물에서 너무나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털어내고 갈 거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상황인 거는 5월 달에 선물 시장에서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외국인이 방향을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매도로 따라가신 분들은 수익이 나겠지만 여기에는 반대 매매로 청산당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라는 거. 수익이 나는 존재와 수익이 나는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반대 매매 당해서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개별주가 답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안 움직여 주니까, 대형주가 안 움직여 주니까
결국에는 큰 자금보다는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 세력주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좋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안 움직여주면은 조그만한 장대 양봉에도 개인들은 눈이 뒤집히게 돼 있어요. 10%만 나와도 그 종목에 따라 붙으려고, 추격 매수하려고, 와, 저거 이런 시장에서 강하네, 상한가 가겠다 하는 심리, 기대 심리로 인해서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테마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게 5월 달이에요. 특히나 어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4월 달부터 계속 누차 강조해드리고 있는 테마주. 어떤 테마? 대선 테마. 이낙연, 황교안. 맞죠? 맞죠?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난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계속 알려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보여드릴 종목도 테마주입니다. 무료 추천으로 공개할 게 테마주인데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